네, 국회는 오늘 법사위와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감 첫 주에는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쟁 국감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주차 국감,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여야의 난타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인 이슈, 오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때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긴 합니다만은 국정감사 첫 주차, 지난주 한글날이 있어서 나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민생보다는 좀 정쟁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상투적인 답변이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생보다는 정쟁 국감이었다. 예. 저 개인적인 평가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 민생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이 굉장히 깊고 예.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감사하면 의정활동의 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에서 네. 국회가 그런 부분을 좀 메워서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좀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10월 위기설이 있고요. 10월 위기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의 위기설입니다. 예. 그리고 또 11월 위기설이 이제 야권의 위기설이고 예, 사법 그러다 리스크. 보니까 지금 여야가 특히 이제 11.6 재보선도 있으니까 살을 걸고 싸우면서 김건희, 예. 이재명 국감 이게 이제 블랙홀이 되다 보니까 첫 주가 다 다른 현안들을 빨아버렸고 안타깝게도 2주차에도 계속되는 양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문다혜 씨 예. 음주운전 문제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다혜 씨는 사실상 지금 공직자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음주운전 문제는 개인의 일탈 문제인데 예. 이런 부분까지 좀 국감에 끌어오는 것은 그야말로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정쟁 국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이제 사법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정쟁 국감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용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이번 국감은 아마 정쟁 국감이 될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이제 지난 동행명령장 이제 발부 내역을 보면 이제 6건이나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민생보다는 정쟁에 치우쳤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 국감에서는 전체 통틀어서 3건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6건이니까 아마 오늘 또 아마 부사위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국감입니다. 특히 이게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어느 정도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질문도 하고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과 참고인 채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원하는 정인, 참고인만 대부분 채택을 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거의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마구잡이로 발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정쟁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민생이 좀 치우치게 중점을 좀 두어줬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국회 구조가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같이 꼬집어 주셨는데 오전에 경제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산자위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 채권원전 이 부분을 이제 많이들 언급하시는 것 같고 기재위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이 부분도 이제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적자 문제 47조나 됩니다. 그래서 이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현재 이제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이런 구조. 그래서 지금 한전 측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좀 정상화해달라.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되면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좀 난제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전 산업 확대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덤핑 저가 수주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가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감에서 계속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재위, 한국은행 이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문제가 계속 다뤄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3년 2개월 만에 0.25% 포인트 낮췄는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다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인하한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또 대출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가 될 것 같고 이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확대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LTI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인데 지금 전체 평균을 보니까는 233%.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이 LTI가 253%니까 2.5배나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오늘 국감 기재위하고 산자위인데 앞서 자세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각 이슈가 다 나왔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죠. 산자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금씩 올렸더라 그러면은 서민들의 부담이 줄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 전혀 안 올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다 떠안고 있는 떠넘겨받은 꼴이 됐는데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서민들이 큰 부담을 가지지 않게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국감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계속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전이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지 그것을 지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감도 상당히 주목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 일단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나와서 이제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국정감사에 임했고요. 오후에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상당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공수처 같은 경우 현재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보 의혹 수사 중이고 또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관련된 증인들이 여러 이제 채택되어 있는데 또 나올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공수처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뭐 인력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슈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관련 증인들이 반드시 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총 8명에 대해서 발부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5명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전달하면은 상대방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면은 일부러 집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법을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그건 뭐 다음 문제고 지금 이번 국감에서는 현실적으로
핵심 증인들의 출석은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오전에 법제처, 오후에 공수처, 국정감사 어떻게 그렇죠. 동행명령제 이게 현재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동행명령장이 지금 남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은 그 정인이라든가 참고인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동행명령장을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정쟁에 유리한 사람만 골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김영철 검사가 누구냐 하면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 동행명령장을 이 검사에게 발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들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직까지 6명이나 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개월 이상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6명이 지금도 국감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지금 검사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불러서 면박을 주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박을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동행명령장이 남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실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최상비 특검 공수처 이번 국감에서는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벌써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 수사가 이게 오늘 국감에서 마무리 지을 단계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뭐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최상무 특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를 의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뭐 재개한다고 하니까 법사위 국정감사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에서는 그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거기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 보인 1호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강혜경 씨는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것을 이제 제기한 인물이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고요. 지금은 사이가 좀 이렇게 틀어진 그런 관계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강 씨를 고리 삼아서 의혹을 이제 집중 파헤치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의미 있는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핵심 증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그런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문제 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대선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런 사안들을 아는 분이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갖고 있고 관련해서 또 명태균 씨의 녹취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에 했다라는 그런 녹취.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50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그리고 또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과 관련해서 49번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엎치락뒤치락 0.7%포인트 차로 대선 결과도 나왔는데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혹시 뭐 마사지 내지는 또는 뭐 쿠킹이라는 좀 작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의혹을 이 강혜경 씨가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라고 지금 민주당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과연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그런 진술을 할지 또는 증거를 제시를 할지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증인들은 뭐 계속 이제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강혜경 씨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명태균 씨가 안 증언이 나올 수 있을지. 강혜경 씨가 나올 것 같은데 강혜경 씨는 오늘 아침 명태균 씨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강혜경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지금 강영희 씨가 얘기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녹취록 부분, 본인이 정언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고 명태균 있는데. 씨하고 통화내 녹취.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강영희 씨가 나와서 어디까지 정언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위법 사항이 있느냐 안 있느냐. 윤석열 후보 당시에 본선이 아니고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 때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위법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명태균 씨나 뭐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옵니다만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조언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위법한 부분이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모집단을 어떻게 했느냐, 유리하게 했느냐, 조작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국감장에서도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수사도 필요하다고 봐요. 수사는 이제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부분. 네, 그렇죠. 그것은 뭐 국민들 의혹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오늘 이번 국감에서는 강영희 씨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다음 주 월요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경기도에 대해서 행안위 국정감사도 주목되는 국정감사인데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오전에 뭐 파주시장 출석 문제 가지고 좀 실랑이가 있긴 했습니다. 오물풍선 관련해서 이제 아마 좀 물어볼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김동연 지사가 좀 그동안에 약간 차별화에 대한 발언을 많이 내놨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또 언급이 있을까? 이 부분도 아마 포인트가 된 것 같고 오후에 이제 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코나이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좀 언급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국감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그 핵심과 관련해서 이제 코나아이라는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문제.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흘러간 이미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경찰, 검찰 다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뭐 재탕, 삼탕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새로울 게 없다. 여기서 이제 다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다른 그런 처방을 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상당 부분 친명 의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지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지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대권 주자로서 어떤 공세를 할 건지 지금 뭐 공세로 예상되는 포인트는 공공기관 장 인사를 좀 뭐 상당히 자기 위주로 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하나 있고 또 비명계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 사람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K컬처 사업 협약을 좀 부당 해제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에 이제 문재인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 부분은 김동연 지사가 이제 본인이 있으면서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이것은 이 부도덕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좀 제대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더디거든요. 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그런 사건인데 이 부분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국감을 통해서도 좀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코나아이도 상당히 의혹이 있어요. 사실 그 지역화폐 발행사가 이제 관리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데 낙전 수익까지 챙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그 지역화폐가 유효기간 끝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기는 돈을 자기들이 다 챙겨갔다. 그게 상당히 이른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나이의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그 사람이 이제 또 임원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의혹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밝혀봐야 될 문제가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재보궐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 뭐 지역마다 좀 다르고 호남에 아주 뭐 역대급 또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의 특징이 예.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각자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텃밭에서 지금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혼전이 너무나 치르다 보니까 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고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판세다라는 부분.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 플러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텃밭에서도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 같은 경우는 진보는 완전 단일화에 성공을 했고 예. 보수는 완전 단일화에 실패했기 예.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진보가 예. 우세할 것으로 야권이 보여집니다.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네. 봅니다. 예. 특히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예. 큰 걱정 안 하는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용산에 대해서 강도 높은 얘기 주문을 하고 하는 것도 그런 예.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에 큰 이변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영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좌불안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화는요. 강화는 이제 국민의힘 승리로. 더군다나 이제 예. 북쪽하고 인접한 예. 지역이기 때문에 강화 쪽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국민의힘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강화 금정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